CBS 2시 라이브 수요일 코너 뉴스 뒷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BS 윤진아 기자입니다. 수요일 2시 유튜브 오리지널 뉴스 뒷담. 정규 방송에서 듣고 볼 수 있는 뉴스. 여기서 저희는 더 나갑니다. 더 깊은 얘기를 현장 기자들의 뒷담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병대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데 외압 의혹 시점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었죠. 이종섭 현재는 호주 대사입니다. 이 이종섭 대사가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요. 임명 세레머니도 없이 신임장은 그냥 외교 횡령에 넣어서 그냥 출국장을 쫙 빠져나갔습니다. 현장에서 이 대사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기자들이 되게 많았을 거고 그래서 그냥 슉 나가니까 현장에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 갔던 우리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장으로 달려가는 질문한 기자 이종주. 하지만 이종섭 대사는 못 보고 왔다. 물 먹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현장에서 이 기자가 굉장히 인상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님이에요. 정 회장님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줄곧 해서 이제 진상규명 목소리를 높여 오셔서 한번 오늘 또 새로운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직접 모셔서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님. 자,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지난 8일이었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유세하고 있는 어디였죠?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단대 오거리 사거리, 단대 오거리 연대 오거리 여기. 단대 오거리에서 최상병을 잊지 말아달라. 네. 정 회장님이 이렇게 굉장히 제가 보니까 꽤 떨어진 위치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네. 구호를 했는데 거의 끌려 나가시더라고요. 예. 거의 헤드락 당하다 이렇게 뒤에서 몇 명이 끌어낸 거죠? 2명? 한 4분. 네 분. 하신 것 같아요. 사복 경찰. 예. 나중에 보니까 사복 경찰. 예, 경찰분들이에요. 그렇구나. 왜 가셨던 거예요? 지금 최상병 이슈가 잊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발악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거리로 나오기 전에 할 건 다 해봤습니다. 그게 마지막 카드였다? 예. 11월 30일에 국회에 가서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당시 김기현 대표 한번 사진 볼까요? 사진 있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시절이었죠. 예. 그리고 뭐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각각 만났어요. 저 때는 굉장히 얼굴이 평화로운 얼굴인데. 네. 저 때는 온건한 비폭력. 지금도 폭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을 만날 때는 카드가 이거밖에 남지 않은 시점으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대화를 시도를 했고 저희가 저걸 11월 30일에 전달을 했으면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요구가 특검만 통과시켜달라 이거죠? 맞습니다. 우리 특검을 당시 작년 기준으로 연내 처리를 촉구해달라. 그렇죠. 그러면 뭐 특검에 상응하는 조치라도 해준다든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결국에 직접 가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참고 특검안은 지금 민주당이 낸 게 패트. 그러니까 신속처리 법안에 올라가 있어요. 이 4월이고 엊그제 새로 특검안이 하나 나온 게 이종섭 장관 도피 의혹에 관한 특검안이에요. 특검안이 2개죠. 그러니까 근데 초기 특검안에 대해서 최상병 수사 외압이 있었으니까 공정하게 해달라. 이 특검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특검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니 그것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의 외면 그리고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1인 시위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조차 끌어내어서 몹시 불쾌했습니다. 굉장히 근데 위협적으로 하시거나 그랬던 거 아니에요? 혹시?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자. 뭐 어떤 단체는 당사에 진입해서 뭘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저희는 무조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게 맞는 거지. 왜 법을 어겨가면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또 좀 세게 불거진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 호주 대사죠. 이게 여권 악재인 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 회장님의 활동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민주당 쪽 사람이라서 이런 일종의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로도 돌던데 혹시 제가 외람되지만 정치 성향을 좀 여쭤봐도 돼요?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고요. 그럼 아예 현재 당원이세요? 이 시점이 당원이다. 당원이고요. 제가 최근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아주 염증을 느껴서 네.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저 화면 보시면 저희한테 이제 가입을 한 겁니다. 주신 거예요. 당적 증명서. 저게 어제 기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언제 가입했는지 봅시다. 그리고 당비도 그 당비를 납부를 했죠. 매달 자동이체로. 그렇네. 시점이 확인이 됩니다. 1,000원씩 많이 하진 않으시네요. 뭐 거기다 많이 줄 필요는 없죠. 잘하지도 못하는데. 1,000원 정도. 그래도 아무튼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일종의 뭐 기획서라든지 음모론 같은 거는 뭐 간단하게 격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 이슈가 이제 이슈 파이팅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묻혀가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게 특정 진영에 유리하게 활용되거나 이런 게 싫으시다. 중립적으로 우리는 정말 진실을 밝히는 게 목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 선대위 그 발대식 같은 데도 초대를 받고 그랬던 오늘 오전에 발대식을 했어요. 거기도 초대를 받으셨는데 가질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원래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민주당이 잘하고 있지는 않다. 이걸 이제 정략적으로 최대한 수혜를 받고자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열심히 하시면 그거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는 거는 다른 문제인 것이 우리 단체가 어떤 특정 정치 성향의 확고한 그런 집단으로 되면은 저희 진정성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진정성을 왜 여기서 호소해야 되냐고.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보긴 하는데.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인 게 확실합니다. 당원증 봤어요.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정체성으로서는 이제 뭐 보통은 군대, 전통, 가족 이게 이제 보수주의의 그거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죠. 뭐 저는 다른 거 다 따질 거 없이 우리 최상병만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념 같은 거는 좀 초월해야 된다. 탈이념으로서 실용적이고 민생 같은 걸 많이 챙기는 정당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처리를 했느냐. 이건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정의냐 불의의 문제냐 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신당 뭐 이런 데는 어때요? 뭐 개혁신당이 아직 힘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못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11월 30일 날 기준으로 당시 국민의힘에 계시던 분들이세요. 그때 이준석 대표, 허은하 의원, 천하람 위원장, 김철근 실장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가왔어요.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제대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분들 뿐이었어요. 당시에도.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없죠. 개혁신당 다 가셨죠. 남아 있는 분은 김재섭 후보뿐이겠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는 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슈 파이팅을 좀 함께 좀 하실 생각도 있어요? 저희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와도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 누구든지 만납니다. 자유통일당 장경동 대표님도 좋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나? 아니 근데 실제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에 그때 약간 조국 대표도 만나셨더라고요. 만났습니다. 조국 신당. 제가 사실 민주당을 싫어하고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한 근거 중에 한 분이시긴 한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최상병 이슈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그 정치 세력과의 어떤 콜라보가 중요한 이유는 특검법 때문일 것 같아요. 특검법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건 이것이다라고 콕 집어주신다면. 군에서는요. 항상 많은 장병들이 순직해 왔습니다. 어느 때나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바른 방향으로 우리 해병대는 처리해 왔습니다. 근데 사단장 한 명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다가 내려오고 그 오다에 따라서 이종섭 장관이 사단장은 다시 출근을 시켜라. 사단장이 출근하고 있는지 해외에서부터 챙겨볼 정도로 왜 그렇게 챙겼느냐. 이 수사 외압의 진범이 윤석열 정부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이거를 특정 진영의 정치 구호라고 매도를 하면서 할 것인지 그 뻔뻔한 양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의 핵심이 윤 대통령이라고 보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부분은 이제 수사에서 밝혀진 부분 아니냐. 네. 일단 여러 정황상 이제 정 회장님은 그렇게 보시고 그런 네. 부분을 좀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특검법을 통해서 면밀하게 네.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을 비롯해서 그 박정훈 대령 그 가족까지 모두 이제 보수 기조가 되게 뚜렷하고 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님 모친을 좀 아신다고 얘기 좀 제가 어제 뵙고 왔어요. 서울에 지금 재판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예. 모친 분도 모친께서 서울 올라오셨기에 포항에 계시는 포항에 계신데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응원하려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만나 뵈었는데요. 네. 우리 저기 박정훈 대령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오랜 국민의힘 당원이시고요. 거기도 맞아 네. 보수 기조가 뚜렷하시죠. 포항 지역에서 지역 유지세요. 그래요? 포항 지역의 가장 큰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지내셨던 그럼 진짜 유지 많네요. 영향력이 있으시겠네. 맞아요.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여신도 회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맡으실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도 있으시면서 두 분 보수 색채도 강하신 분인데 지금 이번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박정훈 대령의 고향이 전라도 어디 아니냐. 대동고등학교가 뭐 전라도 어디 있대요. 그래서 뭐 고향이 전라도니까 막 그런 거다. 막 그렇게 매도를 하고. 해묵은 색깔론? 예.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프셨고 작년도에 진짜 살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네. 올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힘이 난다고 그래요. 예,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박정훈 대령 모친도 지금 굉장히 속이 안 좋으실 텐데 네. 저는 최상병 부모님은 가슴이 찢어지실 것 같아서 혹시 그쪽도 소식을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 최상병은 시험관을 통해서 태어났고요. 되게 외동 아들입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예. 사실 이걸 일반 시청자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저도 뉴스로만 이렇게 기자로서 그 특검의 어떤 외압 이런 부분만 봤지 그 스토리는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네. 어떠세요 혹시? 제가 최상병 어머니하고 통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네. 말씀하시기를 서울을 오가면서 얻은 그 아들이다. 왜냐하면 난임병원이나 이런 게 서울에 있을 테니까 그런 얘기하셨죠. 그렇게 얻은 아들을 이제는 통화를 할 수도 없다. 집에 가도 만날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가도 아무런 재미가 없으시대요. 단순한 재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의욕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왜 그렇게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해서 그 한 가정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렸어야 했는지 저는 그 우리 해병대에 있는 지휘관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세요. 감사해야 한다라는 연락도 종종 주십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몸 나서시겠어요? 아직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힘드시대요. 맞아요. 최상병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드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 뭐 어머님께서 또 박정훈 대령한테 또 고맙다고 제가 어제 박정훈 대령 어머니하고 이렇게 만나 뵈면서 이제 알게 된 이야기인데 최상병 부모께서 박정훈 대령 어머니한테 연락을 주셔서 초기에 이 사건을 보고를 받으면서 참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 군대 내에 어떻게 이렇게 선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정훈 대령을 위해서 수사를 했던 강직한 수사를 하니까. 그래서 아들을 잃었지만서도 그때에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수사단의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방부의 뭐 조사본부에서 그렇게 다시 수사를 하고 그것도 지시도 다 이종섭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어제 다 밝혀졌죠. 조사를 다시 하라고. 왜 그렇게 무리하게 뒤집는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약간 블랙박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황상 그럴 것이지 않느냐라는 의혹은 많으나 이 부분은 진짜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긴 한데 네. 그 부분을 믿을 수가 없고 속도가 나지 않으므로 네.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거고. 예. 예. 근데 이종섭 그 장관이 이제 주 호주 대사가 네.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출국했잖아요. 예. 이제 저랑은 최근에 구면이 됐어요. 네. 그 현장에도 이제 네. 계셨고 성남 그 단대 오거리에서 인터뷰 한 번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공항까지 또 가셨는데 그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앞단의 사건, 그러니까 수사 외압의 사건과 지금 이제 국면 전환이 이종섭 핵심 피의자인 예. 전 장관이 출국하면서 지금 약간 전환이 됐는데 네. 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앞단과 후단의 이 비중 네. 뭐가 더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에 게 훨씬 크죠. 물론 뒤에 것도 큽니다. 뒤에 건도 이제 범죄 혐의자를 국가의 공권력이 나서서 도피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보내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보내준 것이잖아요. 외교에도 큰 결례이고 국격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며 범죄 혐의자를 그렇게 보내면 호주가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호주에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저는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네. 지금 결국 정점으로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의혹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네. 취지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되게 많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되게 세게 내고 있는 네. 분이잖아요. 네. 안 무서우세요? 저는 괜찮으세요? 막 입틀막 예. 시대에 괜찮으세요? 저는 이게 정의로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좋은 편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가 없죠. 뭐 입을 틀어 막으면 입을 틀어 막힌 상태로 말할 것이고요. 이거는 진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냐 불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장기전도 준비하고 계시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이슈 파이팅에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분들이 도움이 될지도 한번 뭐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그간에는 저희가 해병대 예비역과 해병대 가족만 받았습니다. 뭘 받아요? 예비역을 받았습니다. 예비역연대.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도 받는 것이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범인을 도피시켜주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럼 우리 이제 전면전을 한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최상병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면은 우리와 함께 해달라.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검색하시면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전우가 또 하나 있잖아요. 예. 김은국 씨. 예. 김은국 씨랑은 의견이 정반대인 거죠. 그분 만난 얘기 해드릴까요? 둘이 혹시 또 멱살 잡으시고? 아유, 저는 그런 거는 절대 안 하고요. 들이대 뭐. 제가 해병대 현 사령관 양심선언 촉구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김기한 사령관. 그게 이제 해병대 회관으로 이제 받는 유래 밀리토피아에서 한 것인데 제가 이제 차를 빼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길에 김은국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하셨는데도 누가 봐도 김은국 선생님이세요. 우리 회원들도 여러 명 있고 했는데 제 혼자 알아보고선 얘기를 드렸어요. 선배님, 우리 최상병 사건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핸드폰만 계속 보고선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릴 때 저는 경례를 해드릴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은국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그랬습니다. 원래 해병대끼리는 그 경례하죠. 그러나 몇 기 뭡니다 이렇게. 뭐 필승 1158기 정원철입니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경례를 받을 가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경례는 안 했습니다. 건조 있으시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경례.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대응을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안 봐요. 근데 해병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가지고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똘똘 뭉쳐야 될 텐데. 그분이 별나신 거고요.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응원을 보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또 꼭 예비역이 아니더라도 함께 뭐 이슈 파이팅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 밴드에서 또 뭐 소식 같은 거 전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 정 회장님 이렇게 좋은 말씀,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